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곤란하네.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회수 잘 나온다 싶으면 그 주제로 뇌절하는 인간? 그게 아니라면 뭔가 이 주제가 핫하다 싶으면 바로 그 주제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가져오는 인간? 저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은 다 지나갔지만 아직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봐선 9월까진 여름이 지속될 것 같으니 여름과 잘 어울리는 코난의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 2년 전쯤에 코난의 무서운 에피소드를 올린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뭔가 청량하면서 바다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청량하다고 해서 막 살인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코난이란 만화 특성상 살인은 별 수 없이 따라오는 거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양 특집 무서운 에피소드는 다음에 언젠가 리뉴얼해가지고 에피소드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올리든가 해볼게요. 우선 여름과 어울리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스쿠버 다이빙 사건 편입니다. 이 사건은 란이 아빠인 모리코고로와 엄마인 키사케리를 바다에서 우연으로 마주치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특이했던 점은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과 사람을 해칠 때 썼던 흉기가 바다뱀이었다는 것이 좀 특이했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모리코고로의 친데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키사케리는 하루 종일 모리코고로한테 실망만 하다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마지막에 모리코고로가 키사케리에게 무심하게 에리가 잃어버렸던 반지를 건네주고 추리하고는 1도 상관없는 사람이 키사케리가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추리한 과정을 설명해줄 때 이 남자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 자체가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등장인물들이 바다로 피서를 하러 왔다는 점에서 바다와 어울린다고 봤기 때문에 여름에 어울리는 에피소드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여름과 어울리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소노코의 위험한 여름 이야기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란과 소노코가 바다에 놀러가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자면 어떤 남자가 소노코와 란에게 말을 거는데 소노코는 당연히 자신보다 더 예쁜 란에게 말을 거는 줄 알고 란 보고 빨리 가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소노코에게 말을 건 것이었고 소노코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소노코가 행복하기만 한 에피소드였다면 명탐정 코난이 아니라 뭐 외모를 너프하는 머리띠를 낀 채로도 사랑하고 싶어 라는 로맨스 소설 같은데 나와야 할 겁니다. 사실 이 남자는 목적이시 소노코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나중에 소노코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소노코를 구한 것이 인간병기 쿄고쿠 마코토였고 이 에피소드 이후로 소노코와 마코토의 연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이 에피소드는 이런 내용이긴 한데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유명한 건 코난의 소노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명대사일 겁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 역시 모든 등장인물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바다에서 놀고 있었으니 여름에 어울리는 에피소드라고 봐서 이렇게 넣어봤네요. 다음 세 번째로 여름에 어울리는 에피소드는 그물에 걸린 수수께끼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 역시 여름에 바다로 피서를 온 코난에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이바라가 등장을 하는데 코난이 란에게 시선이 뺏겨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자 자신도 뭔가를 해보려고 뜨거운 뙤약볕에서 버티다가 결국엔 알아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이바라의 속도 모르고 란은 하이바라를 걱정하며 챙겨주려고 했고 하이바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코난이 특정 장소에 머무른 지 4시간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고 몇 시간 뒤 코난은 본인이 벌린 사건을 해결해버립니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는 나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다 라는 궤변을 씹으렸고 나는 그런 궤변에 용기란 말은 그딴 데 쓰면 안 된다 라는 말로 대응을 해줍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하이바라는 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새벽 아침해가 뜰 때 란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전까지 소개했던 에피소드들은 그냥 바다가 나와서 여름과 어울린다 라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그물에 걸린 수수께끼 에피소드는 마지막에 바다를 배경으로 하이바라가 란에게 마음을 여는 장면이 너무나 여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여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는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버렸다 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헤이지와 코난이 주인공이 돼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 사건은 앞서 소개한 사건들과는 다르게 시체가 여러 구가 나오는 연쇄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이한 것은 에피소드의 제목처럼 인어라는 것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시체들이 죽어있는 모양새가 인어처럼 생겼거나 죽은 시체 곁에 발자국이 없어서 인어가 죽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끔 만드는 어찌 보면 좀 기괴한 에피소드 전개를 보여줍니다. 란과 카즈아는 F라서 그런지 이런 사건들을 보며 이건 인어가 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겁을 먹는데 슈퍼티인 코난과 헤이지는 개소리하지 마라 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결국 이들은 인어섬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들을 해결하게 되고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헤이지와 카즈아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죽을 뻔한 상황에서 카즈아와 헤이지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백미는 바로 결말 부분의 반전이죠. 이 반전은 직접 에피소드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스포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는 여름의 느낌에 가깝기도 하고 무서운 에피소드에 가깝기도 해서 남양 특집에 넣을지 이번 여름 특집에다 넣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인어라는 것이 결국 바다와 관련이 있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여름과 관련 에피소드에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여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는 외딴 섬의 공주와 용궁섬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앞서 소개한 인어섬 에피소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헤이즈와 코난이 메인이 되는 에피소드이고 여러 명이 죽는 연쇄살인이란 것. 헤이즈와 코난이 어떤 섬에 가서 현재에 벌어진 사건과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의 연결점을 찾아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 등등 전체적인 구조가 많이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인어섬의 범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동안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과정이라던가 범인이 잠시라도 살해를 할 때 멈칫하는 과정이 없던 반면 용궁섬 에피소드는 피해자가 범인에게 살해당하기 직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자니 여기 나온 버밍 트릭에 일본어로 말장난하는 게 좀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해봤자 설명하는 저도 못 알아먹고 설명 듣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못 알아듣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에피소드를 보는 걸 추천해드리죠. 아무튼 이 에피소드는 그물에 걸린 수수께끼와 더불어 가장 여름에 잘 어울리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의 배경 자체가 섬이라서 그런지 계속해서 바다가 나오고 등장인물들도 수영을 한다거나 잠수를 하는 등 뭔가 바다에 가고 싶게 만드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 에피소드가 바다와 가장 어울리는 점은 초반에 란과 카즈아가 비키니 입고 등장해서 개좋은 그 다음 6번째로 여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는 쿠도 시니치의 수족관 사건 편입니다. 이건 시니치가 란과 함께 수족관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시니치와 란은 수족관 데이트를 하다가 너무나 일상적이게도 시체 한 구를 발견하게 되고 이 사건을 시니치가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한 뒤 시니치와 란은 트로피컬랜드에서 데이트를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약속 때문에 시니치는 코난이 돼버리죠. 아무튼 이 사건은 란과 시니치의 패션도 여름의 복장이 아니고 배경도 바다가 아니지만 수족관이 주는 푸른 분위기라던가 수족관에서 사건이 벌어지긴 했지만 란과 시니치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뭔가 여름의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7번째로 여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는 한여름의 수영장에 가라앉는 수수께끼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세라가 코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주려고 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물론 이때 코난이 란과 소노코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소개시켜주는 건 실패하게 되죠. 아무튼 어차피 소개를 시켜주는 건 실패했으니 코난과 란 일행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어떤 싸가지 없는 아가씨 한 명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가씨는 재벌집 아가씨 같았는데 전혀 갑질 안 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소노코와는 다르게 갑질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싸가지도 없는 것이 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현실이었다면 이런 뇌에 구멍 뚫린 친구들도 잘 살아가겠지만 이곳은 조금이라도 인성이 덜 되어 있다면 누군가에게 언제든 죽을 수 있는 하드코어 코난 유니버스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뇌에 구멍 뚫린 친구는 살해당하게 됐고 이 사건을 코난과 세라가 해결하게 되죠. 이 사건이 여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수영장이라는 배경이 나오기도 했고 역시나 등장인물들이 수영복을 입었기 때문에 좀 여름과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이 절 변태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그 다음 8번째로 여름과 어울리는 에피소드는 잔물결의 마법사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아카이 슈이치의 가족들이 전부 나오고 세라 마스미의 어린 시절과 란과 시니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살인사건이 나오긴 하지만 코난의 추리로 아카이 슈이치가 박장대소를 하는 장면, 어린 시니치이지만 아카이 슈이치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 등등 너무나 볼 게 많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바다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아카이 슈이치가 상의 탈의를 한 상태로 파라솔에 누워있기도 하며 란도 튜브를 끼고 나오는 등 정말 대놓고 여름인 걸 티내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카이 슈이치가 코난에게 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셜록 홈즈의 제자이니까 라는 말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은 애초에 너무나 명장면인데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감성 터지는 장면 같았습니다. 이렇게 8가지 정도가 제가 추천하는 여름과 관련한 에피소드였고 특히나 제가 여름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는 잔물결의 마법사, 그물에 걸린 수수께끼, 외딴 섬의 공주와 용궁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여름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소개해봤는데 생각해보니 이번 여름에 저는 물놀이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그래도 빠지도 가고 서핑도 해봤었는데 이번 여름엔 진짜 집에만 처박혀 살았던 것 같네요. 뭔가 이 여름이 다가기 전에 물놀이를 가고 싶지만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 참기로 해야겠습니다. 주륵.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